자, 이 문제는 단순한 지수 법칙으로 풀 수 있지만 지수 함수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제를 가진 문제는 이 한 문제를 잘 정리해서 일당백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잘 숙달시켜서 일당백 합시다. 먼저 지수로 표현된 대소 관계의 문제는 밑수와 지수 중에서 어느 하나가 같을 때 쉽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밑수가 2로 일정하죠. 그죠? 자, 그런데 지수가 4로 제일 크죠. 그럼 이 순서대로 대소가 결정되고, 자, 지수는 3으로 일정한데 밑수가 4로 제일 크죠. 그럼 이 순서대로 대소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수와 밑수가 다 다르죠. 자, 이럴 때는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밑수와 지수 중에서 같게 만들 수 있으면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밑수를 보면은 257로 서로소 관계 있죠. 자, 서로소 관계 있는데 서로소 관계 있기 때문에 같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수를 보니까 지수는 최대 공약수가 4다 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4를 뽑아내어서 같게 만들 수 있어. 자, 그래서 4, 4, 4 뽑아내니까 저절로 자연적으로 미수가 결정이 되죠. 자, 5의 제곱은 25가 되고 2의 3승 8이 되고 7은 그대로. 그래서 대소관계가 미수의 크기에서 결정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크기가 결정이 되죠. 그죠? 자, 이런 내용은 우리 중학교 때 다 정리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기로 합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문자화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문자로 표현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로 0과 1 사이 ABC가 실수로 정의되어 있죠. 자, 이때 ABC는 밑수가 되기도 하고 지수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이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수가 실수로 확장된 경우, 자, 밑수는 양수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따른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면은 밑수가 양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되죠. 자, 그래야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에 2분의 1 지수를 확장하니까 루트 마이너스 2가 되지. 자, 그래서 허수가 되잖아. 그래서 실수가 되죠. 될 수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지수가 실수로 확장된 경우는 밑수가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수를 실수로 확장시킨 그 과정과 이유는 지수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의 어떤 기본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지수 함수 개념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 함수의 어떤 기본을 다 알고 있지만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미수가 1보다 크고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정함수와 감소함수로 나눠진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미수는 1이 될 수 없다는 거. 왜 그럴까? 자, 미수가 만약 1이 된다면은 무수히 많은 지수의 곱을 하더라도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결과는 1이 되죠. 자, 그래서 함수값 y는 항상 1이 돼. 그래서 1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y 값은 1이야. 그래서 이런 함수는 우리는 상수함수라 하죠. 그죠? 상수함수인데 지수함수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미수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수의 곱으로 표현했다 했는데 수의 곱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ABC가 지금 곱으로 돼 있죠. 그죠? 자, ABC 곱으로 돼 있고 ABC는 0이 아니냐. 0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속에서 숫자가 0이 아니다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일단 그 수로 나눌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나눌 수 있다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ABC가 0도 아니면서 수가 지금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대소 관계가 주어져 있어. 대소 관계가 주어져 있다 하면은 나누어서 대소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A와 B를 서로 나누어서 그 기준을 1로 기준으로 해서 크면은 A가 크다.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작다, 크다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A가 B보다 크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1을 기준으로 대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소 비교하는 내용에서 우리 배운 적이 있죠. 그죠? 자, 그걸 여기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없다 했는데 이건 문자니까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구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수를 대입해서 풀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대로 이 문자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지수함수 개념을 이용해서 또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수 대입을 해서 아마 풀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 대입을 해서 풀고 난 뒤에 정답 했다, 맞았다 해서 만족하면 안 되죠. 그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야지,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유사 문제나 응용 문제나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당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분석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자, 이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 수를 대입하는 데는 아무 숫자나 대입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미수를 각해 만들자 이랬죠. 미수를 각해 만들자 했는데, 자, 미수를 2분의 1로 한번 통일시켜 봅시다. 2분의 1로 통일시켜 보면은 A가 제일 작죠. 자, 그래서 A를 2분의 1의 세제곱하고 2분의 1 제곱하고 2분의 1로 하면은 미수가 통일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렇게 미수를 통일시키는 이유가, 미수를 통일시키면은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대소 관계가 결정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미수를 통일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를 비교해 보면은 A 같은 경우는 AB 같은 경우는 AA와 AA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수와의 관계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B의 B성 하니까 B는 2분의 1이고 B가 또 지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지수에 곱하면은 이렇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2분의 1이 나오고 B도 대입해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면은 2분의 1에 4분의 5승이 나오죠. 자, BC도 마찬가지야. BC도 이 B 같은 게 있죠. 자,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 가지고 대입해서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하면은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분수가 나오니까 언뜻 계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4분의 4와 같죠. 그죠? 4분의 4와 같은데 자, 미수가 1보다 작아. 미수가 1보다 작을 때 이게 5번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2분의 1을 5번 곱한다고 생각하고 2분의 1을 4번 곱한다고 생각했을 때 미수가 1보다 작을 때 많이 곱하면 어떻습니까? 더 작아지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숫자를 많이 곱하면 더 작아지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2분의 1, 1보다 작은 숫자를 7번 곱했다. 근데 5번 곱했다. 7번 곱하기 더 작아지죠. 그죠? 자, 그래서 B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ABC라는 순서가 결정이 되는데
지수함수를 이용하면은 이런 애매한 경우 답이 금방 나오죠. 자, 지수함수를 이용하면은 미수가 2분의 1을 했으니까 여기 지수는 여기 1과 4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자, 1과 4분의 5가 되는데, 자, x값이죠. x값이 4분의 5일 때와 1일 때인데, 4분의 5일 때보다 1일 때가 함수값이 크죠. 그래서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감수함수일 때의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구조적으로 x값이 작아질수록 어떻습니까? 함수값이 큰 구조죠. 감수함수에서는 x값이 작을수록 함수값이 크다.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BC도 봅시다. BC도 8분의 7과 8분의 5 하니까 8분의 5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작은 쪽이 함수가 더 크니까 B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수 법칙을 활용해 보면은 지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ABC가 0이 아니죠. 0이 아니고 수의 곱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다. 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AB와의 관계에서 이를 기준으로 대소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수 법칙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이 ABC가 지수로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수로서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지수 법칙을 활용하면은 차가 생기잖아. 차에 의해서 대소가 결정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지수 법칙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느낄 수 있다고. 자, 그러면은 A와 B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A는 약분하면 없어지죠. 자, 그래서 나머지 BC와의 관계를 지수 법칙 해보면은 C-B와 B-C가 나오는데 C-B는 플러스고 B-C는 음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수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뽑아내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C가 B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여기서 봅시다. 수로 한번 보면은 2에 마이너스 2하고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은 분모로 가죠. 그죠? 자, 그래서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게 이 표현이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과정을 가지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이 결론을 끄잡아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구상할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를 뽑아내면은 지수가 같게 된다. 그죠? 그래서 B의 마이너스 1승대가 B가 분모로 가야 되겠구나. 느끼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B분의 C에 C-B로 바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보다 크다는 결론을 가지고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B와 C 관계도 마찬가지야. B와 C 관계도 B 관계는 같으니까 약분하면 없어지고 나머지 AC 관계 가지고 지수 법칙을 활용하면은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똑같은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ABC 관계로 대소관계가 결정되는데,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걸 느끼죠. 숙달만 되면은, 그리고 보는 눈만 있으면은, 바로 지수 법칙을 하면은 바로 나오겠구나. 바로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숙달되면 이 문제가 빠를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게 빠를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로 지수 함수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감수함수죠. 감수함수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지수함수의 형태를 한번 관찰해보고 풀어봅시다. 자, 지수함수가 여기 미수가 2이고 미수가 3인 함수가 있죠. 그리고 y축에 대칭시키면은 y = 3x는 y = 3의 마이너스 x승이 되어서
3분의 1 x가 되죠. 자, y = 2x도 역시 y축 대칭하면은 y = 마이너스 x승 해서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변화되죠. 자, 이런 관계 서로 y축 대칭인 관계로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x가 야인 부분과 x가 음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자, x가 양인 부분과 x가 음인 부분으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x가 양인 부분에서는 미수가 큰 것이, 자, 미수가 큰 것이 함수값이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3, 2, 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미수가 큰 순서대로 쭉 꺼보면은 함수값이 크죠. 그렇죠. 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미수가 큰 것이 함수값이 크다는 구조. 그리고 x가 음인 부분에서는 미수가 작은 것이 함수값이 크다는 것. 자, y축 대칭시키니까 3분의 1 하니까 제일 작잖아. 그렇죠. 근데 제일 위로 솟구쳐 있죠. 자, 그래서 함수값이 제일 크다. x가 음인 부분에서는 미수가 작은 것이 함수값이 크다. 이런 구조. 자, 이런 구조는 y = 3x, y = 3의 마이너스 x승 이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조하는 형태의 그림으로 머릿속에 저장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x가 양인 부분과 x가 음인 부분에서 미수가 큰 것이 함수값이 크고 작은 것이 함수값이 크다는 이 구조를 상상을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상승하는 쪽, 즉 y값이 상승, 함수값이 상승하는 쪽입니다. 함수값이 상승하는 쪽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라는 거. 여기서 봐. 증가함수인 경우는 밑에서 서서히 증가하다가 위로 갑자기 싹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또 x가 음으로 갈수록, 감소함수는 x가 음으로 갈수록 y값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자, 이렇게 상승하는 쪽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라는 거. 이걸 이해를 하면은 대소 관계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자, 감소함수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자, 밑에 그림 보면은 a가 가장 작잖아. 그래서 제일 위로 솟구치는 그림이라는 것 알 수 있죠. 자, 그런 구조 머릿속에 충분히 인식돼 있죠. 자, 그럴 때 A와 B 관계를 살펴보면은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B와 C의 관계만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때 C-B와 B-C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C-B는 플러스죠. 그죠? C-B는 이 플러스에 있잖아. 그리고 B-C는 음수에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음수 쪽에 있는 함수 값이, 음수 쪽에 있는 이 함수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크단 말이야. 크고 여기 있는 함수 값은 기하급수적으로 큰 것보다는 그 비율적으로 작단 말이야.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큰 것이 더 크게 되죠. 그죠? 자, 기하급수로 크니까 비율적으로 작은 것보다 큰 게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제 B와 C 관계도 마찬가지야. B와 C 관계도 마찬가지야.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보면은 A와 C 관계가 나오는데 B-A는 양수고 A-B는 음수야. 음수인데 A-B 쪽이 기하급수적으로 크단 말이야. 이쪽보다 비율이 훨씬 크게 성장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크게 된다. 비율이 이쪽이 더 크니까 1보다 크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1보다 크다. 그래서 A가 크고 B가 크고 C가 크다. 이렇게 순서가 결정이 되죠. 자, B-C, A-B일 때 함수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래프의 특성상 이렇게 커지게 된다는 구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내용을 알면은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3점 배제 문제죠.
근데 앞에 푼 문제는 사전 배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어렵게 보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험지 결과를 보면은 앞에 문제는 정답률이 80%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 보이지만 정답률이 60%입니다.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도 구조적으로 숫자를 대입하기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잘 풀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문제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틀린 것 같은데,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죠. 그죠?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숙달을 시켜 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에서는 지수 함수를 적용해서 푸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미수가 어떻습니까? 미수가 AB로 단일화되어 있잖아. 자, AB로 지금 단일화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수 함수 꼴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미수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잖아. 감수함수, 정감수. 그렇죠. 확정되어서 정감수, 감수함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또 크기의 지수의 크기도 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수 함수로 풀면은 명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게 확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3, 4, 5번을 보면은 4, 5번은 정감수고 3번은 감수함수형을 띄고 있죠. 자, 이때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자, 얼마든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잘 인지되어 있으면은 바로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그죠? 자, 일단 4, 5번 정감수를 본다면은 이렇게 m과 n이 지수가 이렇게 n과 m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미수는 똑같이 AB로 되어 있고, 자, 이럴 때 이런 구조에서는 n을 봐, n을. 자, 이거는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m이 크죠, 그죠? 자, 이런 구조에서는 n이 지수가 되어 있을 때 값이 무조건 커야 되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bm이 더 크자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는 틀렸어. 5번은 틀렸고 4번 한번 봅시다. 4번 m이 더 크다 했는데 그럼 m이 더 큰 거. a의 m이 더 커야 되죠. 자, 근데 a n이 더 크잖아. 근데 이것도 틀렸어. 맞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감수함수죠. 자, 감수함수 봅시다. 감수함수가 이래 돼 있는데 이때 역시 미수는 AB죠. 그죠? AB. 근데 지수는 정해져 있지. 하나로. 자, M하고 N이 더 크다 돼 있네. 자, 이때 보면은 감수함수단 말이야. 감수함수인데 감수함수일 때 M이 지수가 될 때 더 커야 되죠. 그죠? 자, 근데 A의 N이 더 크잖아. 여기서. 그래서 역시 3번도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2번이 남아서 1번, 2번은 B가 정감수고 A가 감수함수 형태인데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은 이렇게 N과 M과 N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M이 더 큰 경우는 한번 보자. M이 더 큰 경우는 첫 번째는 이렇게 되죠. 지수가 양수일 때, 그죠? 지수가 양수일 때 미수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된다 했죠. 그럼 이 내용은 여기 그대로 맞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보자. 정감수일 경우는 지수가 큰 게 크죠. 그죠? 당연히. 자, 그래서 BM이 크다는 것, 저것도 맞죠. 자, 감수함수일 경우는 지수가 작을 때 크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작을 때 하니까 AN 이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근데 2번 한번 보자. 2번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여기 A를 한번 보자. A를 보면은 감수함수잖아. 그죠? A를 감수함수인데 감수함수라면은 여기서 M에 있었을 때 함수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N이 더 크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벌써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이란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지수함수의 어떤 구조적 특성을 머릿속에 잘 새겨 놓으면은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방법이니까 잘 기억해 놓읍시다.